입니다. AI 마케팅 오늘은 9주차 9- 기술 수용 이론 할 차례입니다. 이 앞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9-1에서 못했던 내용을 하고 9-2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에서 기술에 대한 인지요인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유의성 부분 할 차례죠. 그래서 유의성인데 특별한 목적 없이도 그것 자체로 홍보를 느끼게 되는 활동 총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있냐 없냐, 사용하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이걸 사용해서 기쁘네, 이런 경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원래 즐거움, 쾌감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즐겁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즐거운 유의성이 클 때 AI 기술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의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지된 유의성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내재적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뭔가 이용하는 그 자체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재적 동기인데, 예를 들자면 게임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게임은 그 자체로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동기, 유의성인 거고요. 외재적 동기는 이용 목표가 이용하는 대상 바깥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과를 이뤄내거나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재적인 것, 이용 목표가 이용하는 대상 밖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인데, 내재적 동기는 학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외재적 동기는 상이나 승진 같은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이나 인지된 용이성은 AI 혁신 제품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탁월하게 해결하고 쉽게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외재적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인지된 유의성은 그 자체로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용성이나 유용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탁월하게 해결해 줬을 때 이건 유용성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용이성은 사용하기 용이하네, 쉽게 사용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는 유용성과 용이성은 외재적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자체로 만족을 즐기는 게임 같은 것, 이런 것은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유의성을 예를 들어보면요. 가상 비서를 이용한 음성 쇼핑의 목적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하려는 것이라면 외재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쇼핑 가상 비서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좀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사고 싶다 하면 쉽게, 그리고 빠르고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사고 싶다면 외재적 동기다. 그런데 가상 비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화하는 자체가 재밌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음성 쇼핑이 재밌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내재적 동기가 된다. 그래서 위성 내용에도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가 있는데 물건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랬을 때는 외재적 동기가 되고 지금 그 자체가 재밌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1 그때 못했던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9- 기술 수용 이론인데요. 지금 결론은 지금 다 기술 수용 이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미는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내면적 동기인가요? 외면적 동기인가요? 아니면 내면적 동기와 외면적 동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가요? 누미는 스마트 변기인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면하거나 이럴 때 기분 좋은 음악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즉석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돼서 의미 있는 화장실에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유용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쉽죠. 사용이 쉽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게 최적화돼서 편리하다. 이런 내용들은 용이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이 편리하다, 사용이 용이하다 말 그대로 용이성인데 유의성도 있습니다. 유의성은 뭘까요? 기존의 변기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미 변기는 굳이 우리가 정리하자면 용이성과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킬까에서 내용을 했는데요.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혁신 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 맞춤화 디자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살 때 어떤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멋진 옷을 주문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면 그래서 입어보면 안 어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숙녀 의류 같은 경우는 반품 교환이 굉장히 잦은 것 때문에 판매자도 문제가 되고 구매자도 고객도 그것도 반품해서 다시 받는 것이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인 맞춤화로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먼트 퓨어라는 인공지능인데요. 옷을 구매하는 시점에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엘리먼트 퓨어는 전면 사진을 찍고 측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 인공지능 엔진이 사이즈와 굴곡 등을 계산해서 사용자의 몸과 거의 똑같은 3D 바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몸매와 비슷한 몸뚱이를 3D 바디를 만든다는 것이죠. 몸뚱이를 만들어서 핏이 잘 맞는 맞춤 셔츠를 제작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몸과 거의 이 사진을 보내주면 98%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엘리먼트 퓨어 AI 인공지능 맞춤 셔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침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지만 백화점에서 이 옷 저 옷을 입으면서 즐기듯이 다양한 옷을 그 3D 바디, 내 몸과 같은 3D 바디에 입혀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3D 바디가 실제 내 몸과 유사하고 실제 더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인지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은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동기를 높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안 맞으면 반품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음. 이게 그 엘리멘트 퓨어인데요.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술 수용 이론들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제품이 사용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 수용 모델, 이 내용을 보통 TAM이라고 해서 TAM, 기술 수용 이론이 있고 인지 행동 이론이라 있고 CBT가 있고 계획 행동 이론이라 해서 TPB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기술 수용 모델입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 수용 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이성이 있는가 또 인지된 유용성을 중심으로 수용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쓰기도 하지만 두세 가지 모델을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뿐만 아니라 산업에 맞는 변수를 개인의 인지 변수에 추가해서 확장해서 모델의 타당성을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외에 인지된 유의성을 추가했는데요. 그 밖에 혁신 저항의 관점에서 인지된 위험성, 인지된 복잡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요인보다는 여기에서는 수용 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인지된 위험성이나 복잡성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 가치 지도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고객이 사용하면서 경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고객 경험 주기와 기술 수용 요인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인공지능 혁신 제품에서 얻는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시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도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했을 때, 그리고 전달했을 때, 또 사용했을 때, 어떤 가치 실현했을 때, 조정, 평가, 이런 6가지의 구매 경험 주기에다가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의성 3가지 인지 요인을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AI 제품이 어떤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경험적 가치를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의 경험 가치도를 그리는데요.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그래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 전달, 그리고 사용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조정하고 평가해서 다시 구매로 넘어가는 구매 과정을 두고 경험했을 때 유용성을 경험하고 용이성을 경험하고 유의성을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이 안에 구매했을 때 유용성을 느꼈는가 용이성을 느꼈는가 유의성을 느꼈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용들 가치 실현 과정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로 그려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학습했던 스마트 편기 누미에 적용을 해서 지도를 그리기 위한 내용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단계에서 음성 명령 방식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용성이 있죠. 음성 명령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필요하죠. 또 손 조작이라든가 장소가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 없이 영물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용이성이 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가상 비서와 대화 나누는 자체가 재밌었다 이렇게 한다면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치질 등의 영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시간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영물을 보는 과정에 오늘 뉴스를 헤드라인 뉴스를 꼭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별도 시간을 내지 않고 그 시간에 들을 수 있었으니 이건 시간의 생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표를 그려본다면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자의 요청 내역은 이 AI 기능의 특징이 개인의 최적화되게 학습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겠죠.
사용자에게 최적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의 기술이 점차 이제 다양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다양하게 많아질 것이다. 또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 AI 이 기능이 학습을 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화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사용자가 뉴스를 최근 뉴스 중에서 방송국 중에 어떤 뉴스를 더 선호하더라, 음악은 어떤 음악을 더 선호하더라, 사용자 맞게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명은 어느 정도 조명을 좋아하더라, 온수는 어느 정도 온도를 더 좋아하더라 하는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표에 지금 정리하자면 스마트 변기 누미를 이렇게 표에 적용을 해서 정리해 본다면 경험적 가치를 지도에 입력을 하는데 이 내용을 8개 칸 중에 비어있는 부분이 이 다음에 넘기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인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전략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빈 영역을 채움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 변기 누미의 경험 가치 지도입니다. 그래서 구매, 전달, 사용, 가치 실현, 조정 평가,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가치 실현하고 조정하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구매했을 때와 전달했을 때의 유용성, 구매의 용이성, 구매의 유의성, 또 전달의 유용성, 전달의 용이성, 전달의 유의성을 그 안에 채워 넣었을 때 새로운 또 가치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코웨이 정수기 사업을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이 변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코웨이 정수기 사업과 같은 렌탈 서비스 방식으로 한다면 어떨까? 자,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성, 유용성, 용이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직접 판매할 것인가, 렌탈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유하게 할 것인가, 렌탈로 할 것인가. 그 렌탈 서비스 방식을 한다면 편리할 수 있겠죠. 고가로 사는 게 아니라 렌탈로 하니까. 또 중요한 것은 렌탈의 중요한 장점은 뭔가요?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기존 변기는 고장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은 나중에 AS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정기 점검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방 관리를 통해서 사용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고 긍정적 평가를 유도해서 구매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용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채울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릴 때 여기에 지금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AI의 최종 성과는 사용자가 경험적 가치를 얼마나 극대화하게 느꼈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야 할 그냥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이유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의 여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아내야 되고, 사용자가 혁신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인지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 기술 수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